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금일은 5월 31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새벽부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거는 아니지만 이제 북한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다는 이제 새벽 6시 27분에 이제 1호기가 이제 발사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그 서울에서는 이제 그 문자를 보냈죠. 조심하라고, 대피하라고. 그것 때문에 조금 한바탕 좀 난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실패로는 돌아갔어요.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이제 서해에 추락을 했고 이제 2차 발사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단행을 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단 엔진 고장으로 추락을 한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문자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받고 좀 놀랐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전쟁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한 번씩 움직였을 텐데 뭐 빅텍이나 버스텍, 뭐 스페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움직였을 텐데 오전에 깔짝 좀 갭상승으로만 좀 시작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좀 많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준 흐름은 아니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주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8.4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5월 31일 이제 리밸런싱이 있었는지 이제 장 동시 호가 때 이제 물량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거렸는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2,100억 정도,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의 순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기관은 이제 2,8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매수, 이렇게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오늘 5월 마지막 날 시장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얘기가 이제 그 계속 나오는데 뭐 저는 안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될 거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항상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이 이제 하원위원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말들이 많아요. 강경파들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들은 좀 많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존재는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월 1일이 엑스데이였는데 일단은 조금 더 뭐 여유는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들리지만 좀 지켜보는 흐름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조정을 보였고요.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하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쉽사리 뭐 삼성전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죠.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조정이 굉장히 미미하죠. 1.24%. 그래서 7만 원은 여전히 지켜주면서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00만 주에 가까운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160만 주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좀 조정을 보였어요. 이따가도 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음봉, 어제는 플러스 음봉이었고 오늘은 마이너스 음봉이죠. 근데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상승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조정폭이 미미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0만 원 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3%대 상승을 해주니까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4%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을 같이 빠지지 않고 상승으로 견인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순환매는 지금 돌고는 있어요. 2차 전지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죠. 지지할 곳을 지지는 하지만 좀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가 조정을 보이니까 2차 전지로 또 수급이 잠깐 이동을 하고, 이제 테마나 업종에서는 이제 순환매들이 계속 돌 겁니다. 사실 올 2023년도 1분기는 정말로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게 시장을 주도를 해왔어요. 뭐 반도체니, 그동안의 반도체니, 바이오니,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2분기가 돼서야 이제 2차 전지의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둔화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 좀 시장을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엔비디아,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이제 뭐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이슈를 빵 터트리면서 국내 증시는 대형주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처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 이제 중소형주들로 이제 갈아탈 겁니다. 이런 순환매의 리듬을 좀 잘 맞춰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딱히 뭐 좀 이슈가 될 만한 시장에서의 흐름은 좀 없었기 때문에 5월 말이기도 했고 좀 심심하게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6월 1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S를 좀 하면은 아이크래프트를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아이크래프트를 전형적인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량과 함께 캔들,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어떻게 되면은 어떤 캔들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움직였습니다. 오전에 수급이 빵 붙으면서 갭상승 이후에 한 번도 음봉을 보인 적은 없어요. 시가와 저가가 지금 5원 차이죠. 5원 차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은 보여줬는데, 사실 오전에 1분, 3분봉? 3분봉으로 좀 보면은 오전에 시초가 이후에 그냥 너무 다이렉트로 떴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점을 깨지 않고 충분히 매수할 기회는 주고, 오전에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이제 오후에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18%대로 마감을 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쌍봉을 띄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셔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내일 만약에 4,500원, 짧게는 4,300원까지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쌍봉을 인정을 해주고, 일단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죠. 쌍봉은 인정을 해주고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 구간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 4,300원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 5,00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어쨌든 쌍봉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요 물량들을 최근 이 거래량으로 소화는 시킬 거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도 잘 하는 그 끼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뭐 단 4일, 5거래일 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여기서 쌍봉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바닥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또 써니전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며칠 전에 한바탕 급등하는 시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이제 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바닥권이라는 거는 인식을 해주고 2200원 선에서는 일부 이 바닥이 깨지기 전에는 들어가도 될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55만 주. 어제 거래량의 36%밖에 나오진 않았죠. 그러면서 종가가 최저가인 음봉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아직 뭐 내년 4월 총선이죠. 24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아직 한 10개월, 11개월 남아 있지만 뭐 지지율이라든지 안철수 씨 발언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좀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보통 더블 이상은 주더라고요. 이때는 뭐 특히 케이스고 대선 나왔을 때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은 2,000원을 저점으로 뭐 3,500원, 4,000원까지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는 주는 놈이니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실 거라면은 바닥권에서 2,000원, 2,200원, 2,300원 요 부근에서는 차근차근 좀 모아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어제 추천드렸는데 이거는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록스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뭐 이게 M&A 관련해가지고 뭐 우회상장으로 대주주가 바뀌는 증자를 때리고 점상으로도 날아가고 7,500원에서 26,000원까지 그 단기 급등을 했지만 어제 좀 거래량이 줄면서 음목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 뭐 5% 장중에 7%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캔들은 좋았는데 거래량이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한번 좀 아리까리한 상황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일 갈 거면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고점 돌파해야 돼요. 아니라면은 이거 다시 조금 이평선 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보이러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스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드린 이후에 뭐 개파락을 하긴 해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 상승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좀 거래량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오늘 거래량이. 그래서 내일은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내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아이크래프트처럼 내일 갭상승이고 오전 10시까지 거래량이 차라리 100만 주가 나오지 않으면은 좀 관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거래량 100만 주가 나오면서 양봉이 나온다 라면은 추격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물론 높아요. 이건 이제는 좀 선수들의 영역이기는 해요. 워낙에나 이평선도 그 멀어져 있고 단기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5일선이 지금 죽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오늘도 5일선 터치하고 종가를 말아 올렸는데 여기서 한 이틀만 쉬어버려도 5일선의 기울기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놈들은 끝까지 가파르게 가야 돼요. 나중에 급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울기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거래량과 함께 올려줘야지 5일선이 더 가파르게 각도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자리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세 종목 아이크래프트, 써니전자, 소록스는 그래서 잠깐 AS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내일 관심 있게 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볼 종목들도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할 거예요. 기술적 접근. 뭐 테마라든지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할 거고,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그 기준만 잘 잡고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종목은 저스템입니다. 그 반도체 장비 쪽이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이 좀 쉬어가면서 오늘 저스템 같은 경우도 2%대 하락을 보이면서 눌림목을 보였는데 거래량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제 거래량의 40% 나오면서 몸통 절반인 뭐 18,00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저스템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만원은 한번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 10% 이상은 내일 갈롬이라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도 뭐 150만 주에서 한 200만 주 정도 나와줘야겠죠. 이때 워낙에나 좀 매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600만 주, 800만 주 이때 거래량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저스템 같은 경우가 앞전 고점을 넘을 때는 대량 거래와 함께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내일 당장이더라도 내일 뭐 600만 주라도 나오면서 21,000원을 넘겨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 끼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뭐 반도체들이 좀 핫한 흐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순환매만 잘 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저스템도 꾸준히 지금 그 추세를 살려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40만 주니까 30에서 40만 주 터지고 양봉 뭐 19,000원 이상이면 매수 가능해 보인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 뭐 물론 내일이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가 말한 대로 갔다가 일단은 쌍봉을 인정을 하고 윗꼬리를 다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오늘 또 보면은 종목들이 윗꼬리들이 굉장히 좀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을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3,000원대에서 거의 3배, 만원까지 한 달 반, 두 달 만에 찍어주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보였습니다. 약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죠. 거래일수로까지 치지면은 한 3주 정도 보이고, 오늘 21선을 터치하고 갈 자리에서 2차 상승 파동을 노리는 흐름에서 거래량과 함께 9%대, 10%대 상승하는 캔들을 좀 만들어 줬는데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보였기 때문에 5일선, 11선은 꺾여 있어요. 아까 그 종목 뭐죠? 그 소록수 때처럼 5일선은 이렇게 상승을 해가는 놈은 아니지만 지금 21선 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지받으면서 전고점 만원을 가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아까 소록스 때처럼 이때까지는 굉장히 5일선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던 종목이에요. 이러다가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쳐줬으면은 5일선이 거의 뭐 90도에 가까운 흐름을 좀 보여줬을 텐데, 그 다음날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이 살짝 꺾이죠. 이렇게 각도가 꺾이고, 이렇게 되면은 탄력을 좀 잃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의 패턴들을 보면은 아니면 그 다음날 여기서 그냥 더 올려쳐서 5일선을 꺾이다가 다시 돌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종목 얘기하다가
뭐 그 캔들 기법 공부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하락을 해버리니까 이런 놈들은 좀 가격 기간 조정을 좀 보여야 돼요. 이러면서 21선 맞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긍정적인 점은 거래량이에요. 840만 주. 물론 여기서 더 치고 나갈 때는 3천만 주, 3,500만 주 터져줘야겠죠. 이때 물량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다. 이런 흐름으로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캔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한번 영상을 찍을 겁니다. 캔들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들을 한번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바이오입니다. 메타바이오. 이것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제가 오늘은 좀 급등주 위주로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과거에 끼 있는 종목들. 끼 있는 종목들. 시초가라든지 장중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보시면은 상한가 급등 이후에 5일선을 살려가는 흐름은 계속 나옵니다. 거래량이 줄더라도. 그죠? 이렇게 들어온 거래는 있는데 거래량들이 양봉에서 들어온 거래는 있어요. 이때 음봉이긴 하지만 크게 나간 거래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5일선 살려가면서 거래 없이 물량을 잘 받쳐주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약 한 300만 주 터지면서 정고점을 종가상에 넘겨주는 흐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꺾이는 척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 이거 5일선을 살려가려면 내일도 급등 나와야 돼요. 내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은 충분히 갈 자리는 남아있는 종목이고 메타바이오도 수급적으로 보면은 최근 4일 동안 거의 뭐 150만 주 가까운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좀 보였고요. 수급 이동으로 인해서 손바뀜도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일은 다 이게 시초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대신에 저는 개파락하는 종목은 관심에만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록수 같은 경우가 오늘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었고 뭐 결론적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그닥 땡기는 종목은 아니다. 오히려 내일을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저스템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따라가도 될 만한 자리 대신 거래량도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덕양산업도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9,000원을 넘어가면은 만원까지는 열려있다. 충분히 10%는 나올 자리가 있다. 하지만 이 만원에서 라운드 피겨도 존재를 하고 직전에 있었던 그 쌍봉을 돌파하게 될지 맞고 떨어질지는 봐야 된다. 아까 아이크래프트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바이오.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못 가면은 제가 봤을 땐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굉장히 파워풀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거래량도 수반이 돼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은 다 비슷비슷한 패턴입니다. 종목들의 패턴. 그 저스템만 좀 눌림목 오늘 음봉 구간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6월 첫째 날인데 좀 성공 투자도 좀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